제가 동시에 몇 척을 주식 직접 투자로 굴리던 시절이 2017년, 2018년도 병입니다. 작년까지도 큰 금액을 굴리다가 전량 매도하고 부동산 자산을 구입했지만 2017년, 2018년에는 정말 큰 금액을 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이라 여러 가지 얼루원스 수당들도 많았고 성과급도 1년에 몇 번씩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정말 돈 쓸 일이 없어서 돈은 그냥 모두 다 버는 대로 모두 주식 투자에 올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 시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정말 편치 않았던 것 같고 투자 마인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 성숙했던 시기라 투자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싱가포르로 귀국을 하고 그 당시에 팟빵이라는 팟캐스트들을 한창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제 관련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아예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팟빵에서 하던 3프로TV, 그 당시에는 경제의 신과 함께를 자주 챙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 전문가들이 팟빵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기에 컨텐츠가 참 좋았고 신선했었습니다. 사실 팟빵에서 경제 관련 컨텐츠라고 해봤자 뉴스나 좀 다루거나 시황이나 안내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팟캐스트가 전부였습니다. 2018년, 2019년 당시에 제가 많이 하던 고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주가가 폭락을 해왔는데 과연 10년이 다 된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주식시장 대폭락 이벤트가 올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가 2018년이었고 그 얘기는 2019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강방천 회장이나 몇몇 성공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경제 대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 보유액을 엄청 늘려서 대폭락장이 오면 그때 저가 매수로 주식을 싹쓸이해서 단기간 초고 수익을 노리는 것이 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란 얘기들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은 현금 보유액을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나질 않지만 말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현금 보유액을 늘려야 하나 고민이 많다가도 막상 주식 투자를 액티브하게 하면 주식 계좌에 현금이 노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현금이 통장 계좌에서 노는 꼴을 못 보고 돈이 모이는 족족 쇼핑하듯이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저희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기회가 오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2020년에 그래도 큰 수익을 거뒀던 이유는 제가 현금 보유액이 많아서 2020년 3월에 저점 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2020년 3월에 대폭락장에 제 주식 잔고 가치가 쭉쭉 떨어지는 걸 지켜봤었고 그냥 존버해서 결국 수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폭락장이 오면 그때 종목들을 모두 매도를 해서 현금화시켜서 바닥에서 다시 매수하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그냥 생각인 것이고 실제로 폭락장에서 보유 주식을 타이밍 좋게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폭락장이 시작이 되면 첫날에 가령 5%가 빠졌다고 하면 이건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단기 조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홀드를 하거나 추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추가로 5%가 더 빠진다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고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오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막상 폭락장 속에서 보면 이게 폭락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오면 그리고 주식시장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지금의 장이 이미 폭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결과론임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령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던 주식이 있는데 평소 주가 대비해서 30%가량 떨어져 있다면 이게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던 투자자가 기회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는 개인 투자자 심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현금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오를지도 모르고 더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의 역사적인 P차트입니다.
P은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므로 개별 주식의 P는 밸류에이션하기 좀 복잡한 이슈일지 몰라도 영 전체를 놓고 보면 현재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버블인지 버블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SP500 P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00년도 IT 버블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높은 고평가 영역입니다. 물론 2008년도와 같이 현재 SP500의 버블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서 더 나아가 내년까지 하락장이 오지 않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미스터 마켓을 함부로 예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식시장은 분명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이건 팩트이고 그렇다면 현재는 확률적으로는 현금 보유를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쨌거나 확률 게임인 것입니다. 폭락장이 시작되면 막상 보유 주식에 현금화는 매우 힘듭니다. 이건 주식시장 오랜 기간 하며 폭락장을 겪은 분들 또는 작년 2020년 3월 폭락장을 제대로 맞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늘릴 시기입니다. 물론 현금 보유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걸 주식 투자하면 돈 벌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늘립니다. 폭락장의 저점 매수 기회가 올해에 올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반드시 잡고 크게 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최대한 계속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저야 뭐 어차피 현금 여력이 전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제가 매달 투자 여력이 있다고 해도 저라면 지금은 신규 주식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경제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본인들의 위치 때문에 감히 하락장이 온다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과 교수 정도면 이해관계가 없으니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지만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들은 직업의 특성상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물론 누가 맞나 틀리나는 시간이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지금이 심한 고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만약 아무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가령 아마존이나 알파벳, 애플 같은 종목을 보고 EPS를 2018년부터 쭉 쳐다보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쉽게 판단이 섭니다.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가 심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아무리 미래의 성장을 보고 그 가능성과 성장성이 현재의 주가에 반영된다고 해도 그래도 현재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고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